목적분 이제 시작을 하고 봐봐. 처음에 나오는 게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단 말이죠. 자, 함수의 극한과 이제 비교를 해야 돼. 함수의 극한은 빨리 들어와. 자, 함수의 극한은 x라는 아이를 보냈을 때의 극한을 물었어. 맞지?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 시절을 생각을 하면 이 x라는 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숫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맞지? 그때는 그래서 다양한 종류들의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요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는 단 한 가지만 물어. 뭐냐? 수열에는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했듯이 A1, A2, A3를 가잖아. 맞지? 그래서 AN 이렇게 가잖아. 그 AN이라는 일반항의 이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갈 때만 조사하는 겁니다. 무한대로 가면 돼. 그리고 이 N은 얘들아 자연수야. 그러니까 1, 2, 3, 4 하는 그 자연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야. 양수인데 점점 커지는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극한을 묻는다라는 거는 이 AN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말을 하겠죠. 맞죠? 그게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열이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다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것의 일반항이 뭐죠? 지금 1, 2, 3, 4 일반항이 뭐예요? 1, 2, 3, 4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은 왜 이러니 얘들아? n이잖아. n. 맞지? 1, 2, 3, 4로 가는 것의 일반항은 n이잖아. n번째 항은 n일 거니까 그럼 n번째 항의 극한을 묻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n이 점점 커지면 그 값도 커지겠죠? 이런 걸 찾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숫자가 되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선생님 숫자는 아니죠.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발산한다라고 말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값이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값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작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열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내가 점을 한번 찍어볼게.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경우겠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잖아. 맞죠? 이런 것들 우리는 진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수렴을 하든가 발산을 하든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발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점점점 값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의 형태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가 봐봐. 만약에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렴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니까, 아니 맞지?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진동이 맞지?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봐. 이런 거는 왔다 갔다는 하지만 갈수록 어떻게 돼? 커지지.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렴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값에 모이는 겁니다. 알겠죠? 왔다 갔다 한다고 모두 진동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극한이 어떤 것을 구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자, 그럼 넘어가서 필수예제 1번 보세요. 자, 필수예제 1번에 보면 이 주어진 수열이 수렴하니 발산하니를 묻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쓰는 꼬라지들을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n번장이 저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일반항에 해당하는 아이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게 있어. 너네 n이 무한대로 가라고 하면 이거 무한대분의 숫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뭐지?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사실 무한대분의 숫자인 건 0인 거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n 더하기 1이라는 아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됐을까? 자, 엄청 크지? 점이 더 커. 그래도 여전히 크지?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이 아이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자, n은 엄청 큰데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엄청 작아졌어. 거기다가 더하기를 한다고 커지니? 아니지. 여전히 작다.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조심히 앉아보세요. 치면 안 돼요. 그렇죠. 잘 피했어요. 자, 보세요, 얘들아.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맞지? 코사인 그래프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뭐 점 이렇게 찍힌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거는 어떤 특정 값이 수렴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꼴 아닐까? 그건 뭐야? 그렇지, 진동이야. 진동은 수렴이야, 발산이야? 자, 봐봐봐. 코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일단 그려놓고 내가 수열의 극한이 왜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하냐면 자연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수열은 무조건 자연수야. 그럼 얘들아, 내가 n이 1이야. n이 1이면 코사인 파이지. 얼마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점이 찍히는 거야. 내가 그냥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지만 여기 1, 2, 3, 4 넣었을 때 점만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기 점이 찍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 들어가. 코사인 2파이 뭐야? 1이니까 여기만 점이 찍히는 거야. 노란 거는 그냥 선만 그어놓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럼 코사인 3파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또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런 점들만 찍으면 요렇게 점이 찍히는 형태가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까 진동이라 한다 했죠. 근데 진동은 수렴과 발산 중에서는 발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극한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극한은 얘들아 두 가지밖에 없어. 수렴이다, 발산이다.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극한의 종류는 수렴과 발산밖에 없어. 얘는 특정 값이 되는 거. 근데 발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본다라는 거지 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계속 커지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계속 작아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뭐?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진동이 다 발산이다라고 말을 못 한다라는 거지. 왜 아까? 진동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 거니까. 근데 갈수록 커지는 것도 있고 갈수록 작아지는 것도 있지 않겠니? 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진동이 발산이다라고 하기는 그렇다라는 거지. 진동이 이 그림은 발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배우는 뭐 수열의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야.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게 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이제 계산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뭐 여기도 있겠지만, 자, 수렴한다. 뭐냐면 어떤 수열 자체가 수렴할 때만 이런 성질들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수렴한다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함수의 그래서 했던 거죠. 그때도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누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죠? 나누는 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내용은 뒤에 따로 보고요. 자, 그럼 방금 했던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 수렴하는 이란 단어가 있죠. AN 수열, BN 수열, 극한 계산했더니 다 하나의 값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해도 수렴하는 거 맞고 수렴하는 것끼리는 곱해도 수렴하는 거 맞더라.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궁금한 거야. 그럼 얘들아,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다 할 수 있거든. 다 할 수 있어. 그럼 너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두 개 변형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야랑 야랑 수렴하니까 더한 것도 수렴할 거잖아. 어디로? 4로. 그것에 뭐야? 제곱이니까 16이 될 거고. 수많은 거 곱하면 3이래. 그러면 3이 6이니까 결국 얘는 뭐다? 1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방법은 똑같고 오히려 더 쉬워야 돼요. 왜? 무한대로만 보내니까. 알겠지? 무한대로만 보내는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시절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 함수의 극한을 할 때는 많은 걸 배웠어. 0분의 0꼴이라는 거 배웠죠. 내가 x에 숫자를 넣었는데 0이 됐어. 그게 0분의 0꼴이거든.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게 없어. 왜 없을까? 숫자를 넣진 않아. 무조건 무한대로만 보내. 그래서 0분의 0꼴 문제가 안 생겨. 그럼 어디로 보내 우리? 무한대로밖에 안 보내지. 그럼 무슨 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만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분수 문제에서는. 자, 그럼 우리 옛날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제일 큰 것만 생각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3차, 그럼 2차 이거 다 죽여. 맞지? 3차 이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남는 두 개를 약분을 하면 뭐예요? 2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한다. 끝. 알겠죠? 자, 2번 갈게요. 얘들아, 분자는 3차 그대로 두시고요. 분모는 n은 차수가 있는 거니까 둬야겠죠. 이 숫자 1을 없앴다고 생각을 하면 약분 딱 하면 뭐죠? 마이너스 n 제곱이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냥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겠지. 됐지? 자, 그 다음 3번. 자, 분모에서는 뭘 남겨? n제곱 얘들을 버리고 분자는 5n 남기고 얘 버려. 자, 약분해봐. n분의 5가 남잖아. 그런데 n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 그렇지. 됐죠? 요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선생님 분모에 루트가 있어요. 그럼 유리화를 해야 되나요? 자, 유리화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원래는 맞지. 근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분모를 딱 보면 야는 n제곱이고 야는 n이지. 야가 더 큰 거 아니야? 아, 필요 없어. 맞지? 그 다음에 1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아. 필요 없어.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그 n이 양수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양수라는 거는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때 어떻게 튀어나와요? 그대로 n으로 튀어나와야겠죠. 그럼 n분의 n 아닙니까? 그럼 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소수령에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겪어봤잖아. 안 나오죠? 이런 단순한 문제는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자, 필수예제 4번에 보면 지금 얘들아 문제 안에 극한 문제인데 더하기가 있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수원 시그마 배웠잖아. 맞죠? 시그마 합공식들 그걸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미리 해봐 이 말입니다. 미리미리 극한 문제인데 더하기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요 더하기 부분들을 너네가 간단하게 식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선은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고요. 분모는 n제곱인데 1부터 n까지의 합을 시그마 시절에 뭐라고 했죠? 시그마 K. 시그마 K. 맞나? 시그마 K. 시그마 K 공식 뭐지?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2n 제곱이고 분자는 n 제곱 더하기 n. 자, 무한대역 문제잖아. 버려. 약분해. 얼마? 2분의 1.
됐죠? 자, 두 번째 거 갈게요. 두 번째 거는 얘들아, 이거 어떤 괄호와 어떤 괄호의 곱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이제 앞에 있는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이 하나의 관로들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1 빼기 2분의 1이 얼마죠? 2분의 1. 요거 곱하기예요.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그 다음 건 사실 뭐였을까? 4분의 3이었겠지, 맞지?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 건 n분의 n-1인데 약분이 되네? 이렇게 맞지? 그럼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1이지? 그렇지, 여기 제곱. 그럼 n제곱분의 1 쓰면 되겠다. 맞나? 다음 곱하기. 자, 요 뒤에 거 아까랑 똑같네. 1에서 n까지의 합 2분의 얼마?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입니까? 2차 맞죠? 그래서 여전히 얼마요?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제 마우스 어디 갔을까요? 못 봤나요? 어머. 자, 그 다음 거. 얘들아, 이제 여기 볼까? 자, 미정계수 결정을 해볼게요. 지금 수렴에는 얘들아, 답이 두 가지다. 0으로 수렴하든가 아니면 특정 숫자로 수렴하지.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에서 수렴하는 거는 두 가지야. 0으로 수렴하든가 어떤 숫자로 수렴하든가. 근데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어떤 꼴일 때지?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됐을 때 우리는 답을 0이라고 말을 해? 무한대분의 숫자. 그러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큰 경우. 맞지?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답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그럼 분모 분자가 어때? 차수가 같은 경우겠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지금 2예요. 답 2라는 거는 분모 분자 차수가 어째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분모가 몇 차죠? 1차죠. 그럼 분자도 몇 차 돼야 돼요? 1차 돼야 돼요. 그럼 A는 일단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없어져야 됩니다. 얘는 없다고 치고, 맞지? 답이 2면 분자가 6n 돼야겠지? 그래서 B는 얼마? 6이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제 꼼꼼하게 잘 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얘들아,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있으면 그게 뭐야? 라고 물었는데, 아까 이때까지 했던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자, 수열의 극한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나 아니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어요. 방금 했던 건 다 위에 거.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 안에 루트가 있거나 없거나입니다. 알겠죠? 문제 안에 루트가 있거나 없거나예요. 루트가 있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유리화를 하는 게 맞겠죠? 없으면 묶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루트가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원래는? 유래를 하겠죠. 근데 유래는 보통 우리가 분수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분수로 만들어. 분모를 1로 하는 분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자의 유리화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분자를 유리화하겠다.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했을 거 아니겠니? 합차. 자, 그럼 얘들아, 분자에는 뭐가 남았을까? 3이 남고 분모는 이제 생기지. 루트 n 더하기 3 루트 n 생겼는데 분자는 숫자로 고정. 분모는 n이 있어. 그럼 n에 무한대를 넣을 거야.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3이니까 답은 얼마? 0. 됐죠? 자, 두 번째 거. 분모 분자에 다 있네. 이 말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둘 다 해야 돼. 자, 이 아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분모도 요렇게 유리화를 하고 요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빨간 거 먼저 갑니다. 얘랑 얘랑 이제 합차를 하는 거야.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뭐가 남았어? 1. 맞지? 그리고 분모에는 요 세트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합차를 하면 뭘까요? 1. 그 다음 분자에도 저 아이의 짝꿍이 들어오겠죠. 자, 하고 보니까 분모 분자가 동급입니다. 다 루트 n, 루트 n, 루트 n, 루트 n이 있죠. 다 차수가 똑같다고 보는 거야, 저럴 때는. 그러면 얘들아, 이런 숫자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2루트 n, 2루트 n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답은 뭐예요? 방금 내가 뭐라 했어요? 2루트 n, 2루트 n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다?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 됐나요? 이런 숫자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2루트 n이고요. 얘도 없어지면 2루트 n이겠죠? 그럼 2루트 n분의 2루트 n이니까 1이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아까 했던 거 마지막 그거 루트 없는 거. 루트 없는 거는 묶어내기 작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뭘로 묶어내느냐? 얘들아 이거 제일 큰 차수가 몇 차야? 3차죠. 그러면 3차로 묶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n 세제곱으로 묶어내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뭐 남아요? n분의 10이 되겠죠. 빼기 1. 자, 그러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무한대분의 10은 0이고 빼기 1은 그냥 빼기 1이지 뭐 맞지?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는 극한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곱하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사실 무한대일까요? 그래서 답은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연습하는 거였다면 이제 미정계수 결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 예제 7번요. 자, 아까 뭐라 했어?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유리화라는 거는 분수에서 한다라고 했으므로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분모가 1인 분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분자에는 뭐가 남았을까? 쟤를 제곱하고 쟤를 제곱해서 갖다 빼는 거니까 an 마이너스 1이 분자가 되겠죠. 그 다음 분모는 짝꿍인 이 아이가 갖다 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할게요. 답이 3이니까 수렴을 했는 건데 수렴이라는 거는 차수의 문제가 되는데 답이 3이야. 차수가 어째야 돼? 같아야겠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A가 만약에 0이라면 분자에는 숫자밖에 없어. 맞지? 근데 A가 0이라고 해서 분모에서 문자 n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는 답이 0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n 0이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a는 일단 0이 아니야. 그럼 분자는 몇 차? 1차. 그럼 분모도 1차 돼야겠지? 자, 그런데 얘들은 이제 의미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고 요게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되니? n이니까 2n이 됐을 거잖아. 그럼 이거랑 이거 의미 없고 계산해서 3 돼야 되니까 a는 6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요거 좀 잘 보세요. 이게 사실 얘들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건 이거야. 뭐냐면 문제에서 필수 예제 8번 이것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값이라는 건 답이 항상 숫자라는 뜻이지. 맞지?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숫자라는 뜻은 수렴했다는 뜻 아니야? 자, 값을 구하세요라는 건 답이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가 답이 숫자가 됐어 라는 얘기는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아 수렴을 했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수렴을 했어. 야, 수렴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알파로 수렴했어. 5는 원래 5잖아. 5로 수렴을 했어.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됐겠어? 2알파에 플러스 1로 수렴했다는 뜻이지.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알파 플러스 5가 6알파 플러스 3이니까 5알파가 2라서 알파는 5분의 2이므로 이 문제는 5분의 2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줍니다. 아, 저거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아, 저거는 수렴했네. 그래서 수렴하는 것들의 성질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이제 내용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함수의 극한 시절에 샌드위치 정리라고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부등식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것의 극한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했더라? 양쪽을 조사했잖아. 맞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정할 수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렴해야 됩니다. 일단 수렴한 어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AN과 BN이 있어요. 그 사이에 CN이 끼었어. 근데 나는 가운데 끼어있는 아이의 극한이 궁금한 거야. 그러면 이 양쪽의 극한을 조사를 해서 그 아이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그 가운데 끼어있는 아이도 그 값으로 수렴할 거야 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애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수렴했어. 그게 AN이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BN이었어.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거는 어떻게 가든 간에 그 사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겠죠.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야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기 첫 번째 내용에 보면 AN 수열과 BN 수열이 이런 대소관계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AN 수열과 BN 수열이 같지 않더라도 그것의 극한은 같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자, AN을 만약에 내가 n분의 1, BN을 n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보면 절대로 두 아이는 같은 게 아니죠. 맞지? 그런데 위에 아이가 n을 무한대로 보면 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수렴 안 해요. 맞죠? 이 아이는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얘가 1, 얘가 뭘 잘못했지? 얘가 이거, 얘는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그래도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잖아요. 맞지? 분명히 얘랑 얘랑은 대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의 극한은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1 빼기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로 딱 잡아버리면 분명히 다른 아이잖아. 맞죠? 근데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1로 수렴하고 얘도 어디로 수렴하죠? 1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는 등호를 붙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보통 다음 중 옳은 거를 고르시오. 뭐 그런 데 나오는 문제의 유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는 결국은 가운데 있는 아이를 조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자,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거야. AN의 값을 구하세요. 자, 저거가 어디로 수렴했나 보다. 맞지? 내가 궁금한 게 AN 수열이잖아. AN 수열. 맞아? 그러면 부등식의 가운데에 AN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없애야 돼? 요거 n제곱 더하기를 없애야 되지. 그렇지. 얘로 나눌 건데 얘들아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뭐? 나누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양수 음수를 좀 생각해야 돼. 그럼 n제곱 더하기 1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무조건 양수. 왜? 자연수니까. 맞죠? 그래서 내가 모든 아이들을 이 n제곱 더하기 1로 나눈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겠지. 방향이 바뀌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 해야 돼.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둘 다 보이고 결론이 같음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거는 가운데 거의 극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됐을까? 얘가 어떻게 됐을까? 조사해야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답이 뭐예요? 9가 되고 전개해도 얘도 똑같이 9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아이도 어떻게? 9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상가함수를 배웠어요. 사인의 최대 최소 1과 마이너스 1. 자, 사인은 얘들아 안에 있는 각이랑은 상관이 없어. 최대 최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맞지? 여기가 뭐 n파이건 뭐 3파이건 뭐 3n이건 2n이건 4n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제일 큰 게 1,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부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궁금한 것의 모양이 가운데가 되게끔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쟤를 1 더하기 n제곱으로 나눠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걔는 양수잖아. 그러면 나눠도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 가운데 놈의 극한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극한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n을 어디로 보내는? 무한대로 보내는. 근데 무한대분의 숫자. 무한대분의 숫자지.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맞아요. 그럼 나 이 가운데 있는 아이도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요? 뭐가 잘 안 보여요? 왜? 아니야? 괜찮아? 됐나?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확인 체크 가지고 쭉쭉쭉 푸세요.